회사원인 다케다 씨가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다케다 씨의 회사에서는 매 주말마다 사장이 내는 술자리에 참석하는 게 정해진 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당당하게 술자리를 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다케다 씨는 결코 술이 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매 주말 2차, 3차까지 붙잡히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술자리의 분위기를 깰 정도로 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3차까지 잡혀있다 보면 취하고 맙니다. 결국 그날도 다케다 씨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됩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습니다. 다케다 씨의 부인은 남편의 귀가가 아무리 늦어도 깨어 기다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취해서 멍한 머리라도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있을 정도의 양심이라서 다케다 씨는 비틀거리면서도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문득 다케다 씨가 길 끝을 바라보니 현관 앞에 켜진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왔어? 다케다 씨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집 앞에서 부인이 나와 손을 흔드는 것을 봅니다. 부부가 된 지 20년 이상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늦어도 웃는 얼굴로 마중을 나와주는 부지런한 와이프의 모습에 다케다 씨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미안, 늦었어.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돌아가는 혀로 괴상한 말투로 사과하면서 부인의 어깨를 빌려 집으로 들어가는 다케다 씨. 집에 들어서자마자 옆에 바짝부터 침실로 향합니다. 미닫이를 열면 일본식 방에 이불이 깔려 있고 그 옆에 연두색 잠옷이 개어져 있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습니다. 부인이 미닫이 문을 닫습니다. 그 뒤에서 다케다 씨의 아들이 웃으면서 아빠, 잘 자. 하고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올해로 고등학생이 되는 자랑스러운 외아들. 부모 생각대로 좋은 아이로 자라주었구나 생각하며 다케다 씨는 준비된 잠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생각보다 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집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으로 정신이 나갔는지 다케다 씨는 결국 잠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이불로 기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기 시작한 다케다 씨였는데 그의 수면은 귀에 거슬리는 전자음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양복안의 휴대폰이 문자를 받았음을 알리는 알림음을 울린 것입니다. 모처럼 기분 좋게 자려고 하던 차에 방해를 받아 화가 나면서도 잠이 덜 깬 눈으로 휴대폰을 만지며 방금 받은 문자를 훑어보는 다케다 씨. 문자는 부인에게서였습니다. 왜 아직도 안 와? 문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케다 씨가 여우한테라도 흘린 듯한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무리도 아니었겠지요. 일부러 집 앞까지 나와서 마중해 준 건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인데 이 사람이 잠이 덜 깼나? 와, 시간도 이렇게 늦었으니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 이 시간까지 기다리게 한 내 잘못이야. 뜬금없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부인에 대해 미소 지으면서 다케다 씨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다고 합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일본식 방의 모습. 이불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꽤나 넓습니다. 항상 자기가 자던 정든 방이라고. 거기까지 생각한 시점에서 다케다 씨는 문득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일본식 방이 없는데? 자기 집을 살 때 다케다 씨는 일본식 방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완고하게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녀의 본가에서 다다미에서 대량의 벌레가 나온 적이 있어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 다다미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일본식 방은 없어. 그런데 나는 지금 분명히 일본식 방에서 자고 있잖아. 이건 무슨 일이지? 아니, 원래 나는 와이프랑 항상 같이 자지 않았나? 근데 왜 이런 방이 재워진 거지? 처음에는 그저 의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이 공포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식빵이 연이어 다케다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애는 없잖아. 와이프는 벌써 몇 년째 불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그게 결실을 본 적은 없어. 그럼 좀 아까 아빠 잘 자라고 나한테 웃으면서 손 흔들던 그 남자애는 누군 거야? 어째서 나는 그걸 올해로 고등학생 되는 자랑스러운 외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꿈을 꾸물하고 등줄기가 오그라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가 이상하다. 뭔가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완전히 술이 깬 다케다 씨는 다다미 위에 아무렇게나 집어던져 놓은 가방을 줍는 것도 있고 미닫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이불 옆에 개어진 채 있는 잠옷이 순간 눈에 들어왔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니 그런 할아버지나 입을 만한 색깔의 잠옷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큰일 난다.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 거야. 다행히도 거실불은 꺼져 있었고 가족은 아니 이 집 사람들은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도달하자마자 신발을 신으려 했지만 딱 그럴 때 손이 말을 듣지를 않아 잘 신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초조 속에서 다케다 씨는 자기 등 뒤로 다가오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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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하는 마른 발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발은 됐어.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왜? 하는 엉뚱한 비명을 지르면서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습니다. 그 순간 다케다 씨는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탈바가지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노파의 모습을 말입니다. 다케다 씨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라고 생각했던 건 얼굴이 주름투성이로 눈가에 커다란 점이 있는 백발의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그 후 다케다 씨는 다행히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방을 잃어버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돌아온 다케다 씨는 부인에게 엄청나게 혼이 났고 그 후로 다케다 씨는 2차 술자리 참석이 엄금되었다고 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나중에 낮 시간에 조심스럽게 그 집이 있던 자리를 가봤더니 거기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극히 평범한 아파트가 세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조사해봤는데 특별히 사고가 있었다거나 자살 사건이 있었다거나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사연도 없었다는데 부인은 그 이야기를 만취의 산물, 꽐라가 꿈꿈이라고 웃었다고 합니다만 다케다 씨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케다 씨에게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식 방에 깔린 이불 옆에 개어져 있던 연두색의 잠옷.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촌스러운 잠옷에 대한 게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말이야, 내가 그때 잠옷을 입었다면 절대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해준 다케다 씨는 지금도 그 집이 나타났던 단지 근처에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